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객관적인 체급 차이를 무시하고 거대한 괴물에 잠을 깨운 겁니다. 그것도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선제 공격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 충격적인 오판의 대가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선빵을 날린 대가로 그들의 조국 전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삭제될 뻔했거든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의 고요한 아침. 미국 해군들은 그저 평화롭게 일요일 주말의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름 돋는 비행기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꽝꽝꽝.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353대의 일본군 전투기 편대. 선전포고 문서조차 제때 전달되지 않은 국제법을 위반한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정확히 90분 동안 이어진 두 차례의 폭격. 바다는 순식간에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참했던 건 거대 전함 USS 애리조나호였죠. 철갑폭탄이 탄약고를 직격하면서 배가 두 동강 나고 무려 1177명의 장병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수장되었습니다. 이날 기습으로 자고 있던 미군과 민간인을 포함해 정확히 2,403명이 참혹하게 몰살당했습니다. 박살난 8척의 전함과 300여 대의 항공기, 이날 파괴된 엄청난 군사자산은 현재 환율과 복구 비용으로 치면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일본 수뇌부는 축배를 들었죠. 우리가 미 태평양 함대를 작살냈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끔찍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 3척이 당시 기지를 비우고 있어 피해를 면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고립주의를 외치던 미국인들을 완벽하게 미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처음엔 분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맹수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자세를 웅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굳은 표정으로 의회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영원히 남을 소름 돋는 연설을 내뱉습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반드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스위치가 딸깍 하고 켜졌습니다.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 미국의 모든 민간 산업 전선이 오직 전쟁만을 위한 거대 병기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승용차를 만들던 포드 자동차의 윌로우런 공장. 이곳에선 무려 63분마다 한 대씩 거대한 B-24 폭격기를 빵틀에서 빵 찍어내듯 끝없이 조립해냈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어땠을까요? 블록공법이라는 혁신을 도입해서 1만 톤급 화물선인 리버티선 한 척을 단 나흘 15시간 만에 진수시키는 미친 짓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이미 일본의 20배였고 석유 생산량은 500배가 넘었습니다. 여성들까지 수백만 명이 공장으로 뛰어가 총알과 포탄을 산더미처럼 조립했습니다. 이른바 쇼미더머니의 실사판, 통계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압도적 물량 공세였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바로 잠자는 거인이 완벽하게 분노하며 깨어난 겁니다. 미국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1942년 4월, 육군용 쌍발 폭격기를 항공모함 갑판에 억지로 우겨넣고 이륙시킨 둘리틀 특공대가 일본의 심장, 도쿄에 폭탄을 떨어뜨리며 모멸감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불과 2개월 뒤인 6월,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꾼 미드웨이 해전. 일본의 암호를 완벽히 해독한 미군은 일본의 자랑이던 주력 항공모함 4척을 단 하루 만에 태평양 바닷속으로 수장시켜버립니다. 제해권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게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옥쇄, 즉 천황을 위해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끝까지 미군에게 저항했습니다. 타라와, 사이판, 펠렐리우 전투,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마다 피비린내 나는 지옥 같은 끔찍한 소모전이 반복되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이성마저 놓아버립니다.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미군 전함에 그대로 들이받는 카미카제 특공대를 동원했죠. 오키나와 해상에서만 무려 1,900여 번의 카미카제 자살 공격이 빗발쳤습니다. 미군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미 지휘부는 통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만약 이대로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몰락작전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죽창까지 깎아가며 1억 청옥세를 외치고 있었고 최소 100만 명의 미군 청년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결단합니다. 더 이상의 피를 흘릴 수는 상대의 숨통을 단 한 방에 완벽하게 끊어버리자. 그 해답은 이미 1942년부터 사막 한가운데서 극비리에 가동 중이던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코드명 맨해튼 프로젝트. 당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13만 명의 인력을 갈아 넣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20억 달러. 지금 가치로 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마침내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로스엘러모스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를 성공시킵니다. 번쩍하는 태양광 같은 성광과 함께 수천 도의 열기가 사막의 모래를 유리로 녹여버렸죠. 이를 지켜본 오펜하이머는 경악하며 힌두교 경전을 인용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드디어 절대적인 칼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 제국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엄중하게 촉구했죠. 만약 거부한다면 신속하고 완전한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뇌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코웃음을 치며 공개적으로 거절합니다. 객관적인 현실 파악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분노를 삼키며 지옥문 스위치를 누르고 맙니다.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45분 미국의 거대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티니안 기지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이 폭격기의 뱃속에는 무게 4.4톤의 괴물, 우라늄 235 폭탄, 리틀보이가 잠들어 있었죠. 목표는 일본 제2군 사령부가 위치한 핵심 군사도시 히로시마였습니다. 오전 8시 15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폭탄창이 열리고 리틀보이가 떨어집니다. 슝 하고 허공을 가르는 정확히 43초의 정적, 그리고 마침내 지상 580m 상공, 쾅!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양의 표면 온도와 맞먹는 초고온의 악마적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발 중심부의 지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열복사선이 도시 전체를 덮치자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혈액이 끓어오르고 뼈가 녹아내리며 단 1초 만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돌계단 위에 사람이 앉아있던 그림자만 시꺼멓게 타서 들러붙어 있을 정도였죠. 이어진 초속 340m의 끔찍한 후폭풍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수만 명이 죽사했고 연말까지 무려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거대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 파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무조건 항복해야죠. 하지만 일본 군부 수뇌부는 현실을 부인합니다. 미국이 가진 폭탄은 적의 전부일 거다. 그렇게 3일을 고집 피우며 버티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중재를 기대했던 소련마저 8월 8일 불가침 조약을 깨고 선전포고를 날리며 150만 명의 기갑부대를 만주로 진격시켰죠.
모든 희망이 끊어졌지만 항복하지 않자 미국은 더 이상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두 번째 심판의 사자 B-29 복스카가 출격합니다. 이번엔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폭발력이 강한 플루토늄 폭탄이었습니다. 펜맨이었습니다. 나가사키 상공에서 두 번째 태양이 폭발했고 폭발력 21킬로톤의 위력이 산골짜기를 휩쓸었죠. 다시 한번 7만여 명의 생명이 지워졌습니다. 전쟁 사상 이토록 처절하고 이토록 압도적으로 완벽한 보복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폭격을 가한 게 아니라 너희 종족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공포를 일본의 뼛속 깊이 각인시킨 겁니다. 결국 그제야 정신을 차린 히로히토 일왕은 부하들의 쿠데타 시도까지 뚫고 라디오 앞에 섭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이른바 오금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USS 미주리호의 갑판 위 메가더 사령관이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일본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항복 문서에 덜덜 떨며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자고 있던 호랑이의 코털을 무단으로 건드린 대가는 제국의 비참한 몰락이자 국가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파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현대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문장을 뼛속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미국을 건드리는 순간 내 조국은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도 그 어떤 독재자나 군사 강국조차 미국의 본토를 함부로 선제 타격하지 못하는 가장 뼈아프고 잔혹한 역사의 기록입니다.